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현직 판사가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사건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 차를 빼달라는 모텔 주인의 전화를 받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는데요. 모텔 앞에 도착하자 화가 난 모텔 주인은 심한 폭행을 가하며 당장 차를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차량을 이동시켰는데요.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근처 모텔 앞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시다가 차를 옮겨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그리고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단속이 된 그런 사건인데요. 예. 정상철 판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모텔 주인이 폭행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은편 모텔 앞까지 2m 정도 차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이 정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예, 법적으로 이제 정당행위라는 것에 해당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나요? 네. 형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정당행위에 해당되려면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정하고 또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 사건을 보면 운전자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차를 빨리 옮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폭행까지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위협 상황에 있으면 주인의 요구를 피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법원의 판결은 어땠나요? 네.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텔 주인이 여러 번 차를 옮기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 또 현장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해서 더 큰 다툼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건너편 모텔 앞길까지 2m 정도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달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운전자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폭행을 피해 피신을 했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모텔 주인이 아들을 시켜서 차를 이동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도 이 운전자가 거절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 음주운전을 해야 될 만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네, 결국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불가피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간혹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오늘 다룬 사건처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긴급 피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요건이 정당행위와 비슷합니다.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퇴근길에 혼잡한 도로 중앙선에 걸쳐서 차를 세운 다음에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차를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던 일행이 급히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로변까지 차를 옮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야간에 어두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갓길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해서 차를 세운 경우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은 대리운전기사가 이제 주차장까지 거의 다 와서 그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서 거기서부터 아주 짧은 거리를 이제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그걸 신고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간혹 아파트 단지 안이나 네. 지하 주차장 안에서는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폐쇄된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연말에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상철 판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고요.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